자, 오늘 3월 14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개박살이 났는데 시장이 사실은 미국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사실은 지금 지수 선물로만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시장이 일단 어제 견조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두드려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 지금 유럽 시장 열렸는데 유럽 시장 어제 한 2%에서 3%는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뭐 크게 강하진 않지만은 강보합 정도는 되는 수준이고 오늘 어쨌든 간 미국 CPI 발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가 좀 잘 나온다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금리 인하의 빌미가 되면서 오히려 유동성 확보 공급 차원에서 시장이 반등을 해줄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변곡점이거든요. 사실 유럽이 어제 빠지는 거는 빠질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유럽은 사실 괜찮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거의 월봉상 보면은 전고까지 왔다가 지금 밀리는 거예요. 왔다가 밀리는 거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보일 수 있는 게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전고까지 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못 올라왔죠. 나스닥이 좀 못 올라왔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제일 비슷하다고 하는 뭐 상해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상해도 꽤 많이 올라왔던 상태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못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못 올라왔을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역 적자가 심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무역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급한 거는 대중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 쪽에서 중국 쪽에서 우리 무역 흑자가 나오는 곳이 무역 중국이기 때문에 대중관계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본하고 물론 관계 개선해야 되겠죠. 근데 순수화의 문제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적자입니다. 항상 무역 적자인 게 일본인데 그쪽이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정부가 좀 외교적인 문제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CPI 발표 나온 거 보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변동성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 부분들 생각하면은 CPI가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전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아마 3월 22일 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페드와치를 주기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페드와치를 보면은 항상 말씀드린 월가에서 이제 나름대로 애널리스트라는 애들이 죽대 없이 찍어놓는 게 이제 페드와치 아닙니까? 현재 금리 동결이 49.8까지 나왔어요. 25bp는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bp가 제가 25bp 해서 저는 25bp를 규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한 달 전에 90.8%였다가 일주일 전에 30.2%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50.2까지 올라옵니다. 어제는 59.8까지 올랐어요. 근데 왜 이게 줄어들었느냐? 없었던 게 생겼죠. 커렌트입니다. 45에서 475, 450에서 475 bp. 현재 수준,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죠. 동결 가능성이 50%나 올라왔어요. 49.8이니까요. 50bp는 없어졌어요, 이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단기 조정을 주고 다시 재반등도 불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장을 관망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걸리는 게 물론 있죠. 그러니까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문제로는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크레딧 스위스가 13%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의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지금 SVB가 왜 파산했나요?
왜 파산하겠습니까?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하락하니까 최소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자산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파산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주식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안전자산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투자 위험자산이 회피 심리가 일어나니까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안전자산 어디로 가요? 또 국채 삽니다. 국채 사니까 이제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나 보험사 등 국채, 미국 국채 투자한 쪽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행권의 활로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가긴 한번 리세션이 크게 올 것 같긴 한데 지금 구간이 아니라 반등을 한번 세게 주고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반등 한번 세게 주고 나서 리세션이 뭔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차후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은 하루 빠졌다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